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오늘 설을 맞아서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마치 거창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떡국을 먹다가 떡이 코로 넘어갈까봐 식사를 잠시 멈춰야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이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럴듯하게 자신을 교묘히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거짓이고 엉터리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 뻔뻔함, 그 후안무치함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설 연휴를 떠나 장기 휴가라도 간 모양입니다. 오늘 이재명은 자신의 옛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서원성취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범죄 혐의 전과 사범에 12가지 혐의와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구도 불의와 부당함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자신이 말한 것과 정반대, 즉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 뭔가 대단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실한 일의 예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총각까지 아껴서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재명은 총각까지 아껴 무언가 거창한 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런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본인과 측근들을 배불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조리와 불법을 바로잡겠다기보다 또 다른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력 질주.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칼럼니스트 박주연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알도록 권력 욕망을 불태우며 형수 욕설부터 대장동, 위례까지 온갖 진흙탕을 뒹굴어 온 길이 마치 홍콩 누아르 영화 대사처럼 느껴진다. 잘난 놈은 적이고 못난 놈은 보내고 배신하는 자는 다 처단하겠다는 식으로 기어이 권력의 고지에 올라간 길로 보이는 건 나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가 이제 와서 권력이 아니라 일할 권한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성인 군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기 짝이 없는 문체에서 기이한 신내가 진동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마치 쌍팔년도 홍콩 누아르에서나 나올 법한 비장미를 2026년에 보고 있으려니 관객 입장에서는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라는 겁니다. 시대는 2026년인데 감성은 필름이 끊긴 비디오 테이프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었다는 표현, 참으로 문학적입니다. 하지만 번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개가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의 존재조차 모르던 시절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백현동 사건 등 거대한 수사의 불씨를 당긴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 내부였습니다. 내부 경선 과정에서 폭로되었고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스스로 무죄를 소명하겠다며 시작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지펴놓고 이제 와서는 박해받은 투사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입니다. 집안에서 낸 불을 태풍 탓으로 돌리는 격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겠다던 그 자신만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것을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의 경의를 표할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솔직해지자고 하면서 그 고개를 넘은 것이 무고함 덕분이 아니라 전임자의 헛발질인 계엄 덕분에 얻어 걸린 천운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듣던 그날 국회로 달려가던 이재명의 표정을.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라면서도 입가에 번지던 묘한 웃음,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 만약 그 계엄 소동이 없었다면 지금 청와대 관저가 아니라 구치소 독방에서 콩밥을 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입니다. 역사가 한 번 비틀리니 운명도 덩달아 비틀린 셈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 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꿈꿔왔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도 공허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으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부동산 정의를 외치니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둑이 경찰 제복을 입고 순찰 도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만 필요했다던 초심, 제발 절반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의 간절한 이재명과 권력의 맛을 본 이재명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력 질주하겠다는 말이 듬직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섭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헌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고 온갖 법을 만들어 이재명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고치겠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판시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동되는 국민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설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런 선전과 선동에 속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야 할 때가 지금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